변호사가 고른 계약서 독소 조항 7가지. 계약서 한 장에 사인했을 뿐인데 3년간 경쟁사 취업이 막히고 위약금으로 매출액의 3배를 물어내라는 내용 증명이 날아옵니다. 비밀 유지 조항 때문에 본인이 직접 만든 작업물을 포트폴리오에 한 줄도 넣지 못하는 분들도 있어요. 의뢰인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계약서를 좀 더 꼼꼼히 봤어야 했는데요. 그런데 이 분쟁들 대부분 계약 체결 단계에서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것들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인의 대변인 강민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변호사인 저도 계약서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독소 조항 7가지와 실전 대처법을 알려드릴게요. 자동 갱신 조항부터 보겠습니다. 별도 통지가 없으면 동일한 조건으로 1년 연장된다 하는 문구입니다. 자동 갱신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해지 통보 기한을 하루라도 넘기면 원치 않는 조건으로 1년이 묶일 수 있죠. 한 스타트업 대표님은 갱신 거절 기한을 넘겨 이미 종료하려던 서비스에 수천만 원을 더 지출했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경우도 있습니다. 갱신 거절 기한이 만료인 90일 전으로 설정된 계약도 있거든요. 3개월 전에 거절 의사를 밝혀야 하는데 일반적인 감각으로는 챙기기가 좀 어렵죠. 계약을 체결하는 순간 캘린더에 거절 기한을 체크하세요. 가능하다면 만료인 30일 전으로 수정 요청하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다음은 분쟁 해결 조항입니다. 잘 안 읽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생각보다 무섭습니다. 소송은 갑의 본점 소재지 관할 법원에서 한다라는 조항이 있는데요. 상대방이 부산이고 내가 서울이면 재판 한 번에 하루가 통째로 날아갈 수 있습니다. 변호사도 현지에서 선임해야 하니 비용이 배로 늘어나죠. 부담이 쌓이면 정당한 권리가 있어도 결국 소송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상대방이 바로 이걸 노린 거예요. 관할 법원은 피고의 주소지로 하거나 중간 지점으로 협상하세요. 중재 조항이 있다면 더 주의하셔야 합니다. 중재는 단심제라서 한 번 결정 나면 항소할 기회가 없고 재판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약과입니다. 여기서 돈이 직접 걸립니다. 일방적 해지권 조항입니다. 갑은 언제든 해지할 수가 있는데 을은 3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갑이 일방적으로 끊으면 을은 투입한 인력과 비용을 회수할 길이 없습니다. 외주 개발이나 장기 용역 계약에서 특히 많습니다. 6개월짜리 개발 프로젝트를 3개월째 진행 중인데 갑이 갑자기 중단하면 그동안 들인 인건비, 서버비, 외주비 전부 을이 떠안는 구조입니다. 이런 조항은 법적으로도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으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양측 동일 조건으로 수정을 요청하시고 최소한 일방 해지 시 이미 수행한 업무에 대한 비용 정산 조항을 반드시 넣으세요. 손해배상 한도의 불균형도 봐야 합니다. 갑의 책임은 계약금의 한도로 묶어놓고 을의 책임은 상한선이 없는 경우가 많죠. 갑의 부실한 자료 제공이나 일정 지연으로 을이 1억 원의 손해를 입어도 갑은 3천만 원만 배상하면 됩니다. 반대로 을은 전액 배상이죠. 같은 계약서 안에서 한쪽만 리스크를 감수하는 구조입니다. 최소한 고의나 중과실이 아닌 경우에는 쌍방 동일한 한도를 적용하도록 협상해보세요. 비밀유지 조항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업무 중 알게 된 일체의 정보를 영구적으로 비밀 유지한다. 이런 문구 말이죠. 이게 왜 치명적이냐면 일체의 정보에는 여러분의 고유 기술과 노하우까지 포함될 수가 있고 영구적이면 내가 만든 작업물을 영원히 내 포트폴리오에도 넣지 못하는 결과가 됩니다. 디자이너, 개발자, 마케터분들에게 이건 치명적이죠. 3년간 심혈을 기울인 프로젝트를 이직할 때 보여줄 수 없다고 생각해보세요. 비밀 정보는 서면으로 비밀이라고 표시된 정보로 한정하고 기간은 계약 종료 후 2년 이내로 줄이고 포트폴리오 활용에 대한 예외 조항을 반드시 넣으세요. 그런데 이보다 무서운 게 남았습니다. 경업금지 조항입니다. 10년간 쌓은 전문성을 5년간 활용하지 못하면 어떻게 생계를 유지할까요? 실제로 이 조항 때문에 퇴사 후 수년 넘게 무직 상태로 지내신 분도 계셨습니다. 대법원도 이런 약정을 판단할 때 금전적 보상이 있었는지를 중요하게 봅니다. 보상 없이 5년 경업금지? 그건 부당합니다. 당당히 문제를 제기하세요. 기간은 1, 2년 이내에 범위는 직접 담당한 업무와 관련 있는 특정 사업 분야로 한정해야 합니다. 마지막, 과다 위약금 조항입니다. 이게 7가지 중 가장 무섭습니다. 계약 위반 시 총 계약 금액의 3배 배상. 1억짜리 프로젝트에서 납품이 일주일 지연됐는데 3억을 물어내라는 통보가 날아왔습니다. 물론 부당하게 과다한 위약금은 법원이 감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주의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계약서에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아니라 위약벌로 적혀 있으면 법원 감액이 어려워집니다. 같은 3억인데 표현 하나 차이로 감액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갈립니다. 처음부터 위약금은 총 계약금의 10% 이내로 협의로 하시고 반드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계약서는 한 번 사인하면 되돌리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사인 전이라면 얼마든지 수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게 계약 당사자로서 당연한 권리입니다. 검토 비용 몇십만 원이 분쟁 비용 몇천만 원을 막아줍니다. 법무법인 동인이었습니다.